예, 밤새 안녕하셨어요. 예, 어제 자료에 32페이지 보세요. 어제 자료 32페이지 폈어요. 예, 자, 봅니다. 갑이요, 을에게 등기를 했는데 부부 사이라도 탈법 목적이 있으면 명의신탁이 유효해요, 무효야? 네? 무효죠. 부부 사이에도 탈법 목적이 없으면 유효고, 탈법 목적이 뭐요? 있으면 무효야. 그럼 이런 걸 뭐라 해?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또는 뭐요? 이자간 명의신탁이잖아. 줄일게. 이 사람을 뭐라 부르고? 명의신탁자. 이 사람 뭐라 부르고? 명의수탁자고.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그러면 다시 말하지만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탈법 목적이 있으면 뭐하다고? 이 명의신탁 약정이 뭐라고? 무효.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저거들끼리는 소유권이 누구 있다? 대내적으로는 소유권 누구 있다고? 갑에게 있다 그랬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을이 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외적인 소유자는 이 사람이죠.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잖아. 등기가 뭐라고? 여기 넘어오잖아. 그럼 이 사람이 잽싸게 팔아먹을 수 있죠. 이 사람은 선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95번냐? 95번. 자, 갑은 법령상 제한 회피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잖아.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이전이 맞췄죠. 이런 걸 말한다고? 양자간 또는 이자간, 양자간 명의신탁, 양자간 명의신탁. 기억력,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을 명의로 격려된 이전 등기도 뭐라고? 무효. 니은 한번 읽어봐요. 뭐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원상회복 주장해서 소유권 이전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만 형사처벌은 받잖아. 근데 소유권은 되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요, 요게 소유권에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요게 틀렸고, 혹시 확인하실 분은 저거 265페이지 한갈로 1번 동그라미 3번 265 한갈로 1번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묶어봐요. 니은 디귿 묶어봐. 그러면 디귿은 니은 디귿 묶으시고, 디귿은 뭐고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소유권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 등기해라 말소해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되찾아올 때 잘 봐. 이 사람이 되찾아올 때 명의신탁 해지에서 되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에? 무효. 우리 어제 봤던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해지해서 되찾아올 수 있죠. 이건 뭐요? 무효잖아, 무효. 해지할 약정이 없죠. 그러면 해지해서 되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기 리을에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뭐요? 없어. 해지를 해서는 되찾을 수 없어. 자, 이번에는요, 요 사람이 요걸 봐봐. 매매를 했든, 이게 증여를 했든, 저당 설정인데 아무 상관없어. 그럼 요 사람은 선악이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미음에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병은 뭐요? 특별한 사정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유로 예를 들면 증여계약이 취소되는 등으로 이 사람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 되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날아가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 예, 그래서 되돌아왔더라도 다시 되찾을 수 없어요. 비읍에 의리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더라도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 요거 확인하실 분은요. 265페이지 한갈로 2번 동그라미 2번 265 한갈로 2번 동그라미 2번요. 그래서 틀린 게 니은하고 비읍이니까 답은 뭐요? 2번. 96번 문제만 안 파악해봐요. 이게 무슨 명의 신탁인가 문제만 파악해봐. 무슨 명의 신탁? 삼자간 뭐요? 등기 명의 신탁 또는 뭐라 그래? 중간 생략형. 자, 요걸 말한다. 삼자간의 등기 명의 신탁이라 하고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형이라고도 해요.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 또는 뭐요? 중간 생략형. 그리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요 사람하고 직접 매매계약 체결해요. 매매계약은 지가 직접 하면서 친구를 찾아가서 뭐라 하더라? 친구야 내 부동산 하나 살려 한다 이러니까 친구가 뭐라 하더라? 니 또 사나 그거 니 또 사나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부동산을 사기는 사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가 좀 뭐하니까 친구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놔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뭐가 있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고 이 사람은 뭐라 부르고 명의신탁자 이 사람은 뭐고 명의수탁자 그리고 요렇게 등기가 요렇게 넘어온다 이거죠. 이게 뭐라고? 삼자간 중간 생략이냐라. 문제 한번 파악해 볼까?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이전 등기하기로 했죠. 갑은 병에게 그 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했고요.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으로 이전등기 해줬다. 그거죠.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라도 좀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이제 쉬워 그게 왔다 갔다 안 하잖아. 그죠? 자, 1번 봐봐요. 두 사람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뭐로 가요? 무효죠. 소유권은 누구인데 있어요? 매도인에게 있죠. 다시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니까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가죠. 매도인이 자다 일어나서 막 웃죠. 왜? 대금 다 받고 등기등기도 들어오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병이 을에게 요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법적으로 소유권은 여기 있잖아. 그럼 이 등기가 무효잖아. 그럼 병이 을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다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됐어? 그런데 그러면 갑이 병 보고요. 소유권이 니인데 돌아갔으니까 매매대금 돌려도 돼 안 돼? 매매대금 돌려달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이 매매계약 자체는 뭐하다고? 유효. 다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니까 매매가 유효하면 매매대금 돌려달라 소리 못하지. 그럼 뭐 소유권 넘겨달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 사람이 소유권 넘겨달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사람이 말소 안 시키면 요 사람이 요 사람을 뭐해서 대위해서 말소시킬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요게 말소되기 전에 이 사람이 다시 잽싸게 넘겼다면 이 사람은 선악이 불문하고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똑같아요. 자, 기억 갑니다.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병에게서 을로의 이전 등기도 무효죠.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있어? 병. 매도인 병에게 남아있어. 여기서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리한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이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 돌려달라 할 수 없어. 왜? 소유권 일로 돌아갔으니까 부당이득도 없잖아. 그 다음에 리을에 없어요. 리을에 병은 을에게 그 리을 미음을 묶어봐. 리을 미음 묶어보세요. 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미음은요? 읽어봐. 미음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자. 다시 봐봐.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말소해서 되돌려도 되고 진정명의 해보려서 이전 등기 되돌려도 된다 했잖아. 에? 그러니까 병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뭐라고? 있다. 그 미음 끝에다 적어봐. 266페이지 한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266페이지 상단에 한갈로 2번 동그라미 2번. 266 상단에 한갈로 2번 동그라미 2번. 비백 갑과 병 저거들끼리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죠. 따라서 병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하지 않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매매 대금 돌려달라고는 안 되죠. 매매 대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뭐는 달라 한다?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는 있죠. 자, 오른쪽에 이응 빨리 읽어봐. 있다 없다. 이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왜? 명의신탁 해지는 안 된다니까. 다시 쳐다봐.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약정은 해지를 이유로 안 된다 이 말이야. 무효니까 약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해지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청구할 수 없어. 해지를 이유로는 안 돼. 해지를 이유로는 안 돼. 지금 갑은 병을 뭐해서 대위해서 을에게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죠. 치으세 병으로부터 을에게 이전 등기 격려되기 전에 을로부터 다시 이전 등기를 기받은 정이 있죠. 제3자 정. 제3자 정은 뭐라고? 이거 체크하시고 선악이 불문이야. 선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선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자. 근데 요번에 잠깐 쳐다봐요. 요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요. 에? 요 사람이 스스로 요로 넘겨줬어. 니 갖고 가라라고 스스로 자의로 소유권 등기 넘겨줬죠. 그러면 이 등기가 유효 무효? 유효. 기억에 만약 을이 자진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 해줘 버렸죠.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뭐하다고? 유효. 답은 2번. 자, 97번 문제 하나 파악해봐요. 문제만 파악해봐. 자, 이건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위임형이라고도 하죠.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그래놓고 잠깐 쳐다봐요. 갑이요. 친구에 가서 뭐 한다? 내 부동산 하나 살려고 한다니까 친구가 니 또 사나 이러자.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전면에 나서기가 많으니까 내가 자금을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친구 네가 매수인인 것처럼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좀 넘겨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자기가 직접 계약하는 거고 요거는 자기가 전면에 안 나서고 자금을 줘서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나서는 거야. 그러면 요 사람이 뭐가 되고 명의신탁자가 되고 이 사람 뭐가 되고 명의수탁자가 되고 두 사람은 명의신탁 약정을 했죠. 자, 그러면 요거는요.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하고 등기를 무효로 하면 누가 피해를 입어? 병은 이런 경우에는요. 두 사람의 명의신탁을 모른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 사람 보호를 위해서는 이거는요. 유효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요걸 뭐 한다고? 유효. 다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지만 선의의 매도인 보호를 위해서 계약하고 등기는 유효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가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소유권은 수탁자가 취득하죠. 그죠? 그럼 수탁자가 자다일러서 막 웃죠. 왜? 돈 한 푼 안 들이고 소유권 취득했잖아. 에? 그러면요. 요 사람에게는 뭡니까? 소유권이 여기 있어. 소유권 여기 있어. 소유권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 넘겨라 돼 안 돼? 안 돼. 소유권은 여기 있잖아. 소유권 여기 있죠. 그렇지만 요 사람의 작업으로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부당이득이죠. 그럼 뭐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명법 시행 이후 즉 2000년대 이후의 명의신탁이라면 뭘 돌려받아? 매수 자금 돌려받아?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아?
매수자. 뭘 돌려받는다? 매수자금. 매수자금 돌려받죠. 요렇게 일단 시작을 할 테니까 요게 뭐 이 사람에게 전화기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 놓고 문제를 봐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여러분 시행 이후라는 말을 칠게. 이후. 시행 이후.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 주었다 이러면 계약 명의신탁으로 보면 돼. 매수자금 주어서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도록 했죠. 이에 을은 모르는 병과요 선의의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명의로 의존했죠. 틀린 것인데 옆에다 이렇게라도 적어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사람하고 직접 계약 안 하니까 이건 계약 명의신탁. 요거는 요 사람이 직접 계약하니까 뭐요? 중간생략. 자,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뭐다고? 유효야. 그 누가? 을이. 누가?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을은.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봐봐요.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니까 병이 이건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을을 대위해서라도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나 매매계약상 권리 행사할 수 없죠. 자, 미음, 비읍, 시읒을 묶으세요. 미음, 비읍, 시읒 묶어. 미음, 비읍, 시읒. 자, 갑은 을에게 뭐는 안 돼? 소유권 이전 청구는 할 수 없죠.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부당이득 돌려드려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X 토지의 이전 등기 청구해요? 아니죠. 뭐라고? 거기에 시읒 봐봐, 시읒. 그게 일단 비읍은 틀렸고 을이 갑에게 반환된 그 부당이득 대상은 뭐라고? 매수자금이다. 그럼 비읍이 틀렸죠? 비읍 옆에다 적어봐. 나중에 확인하시면 비읍 옆에다 적어봐. 26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26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야. 그래서 비읍이 틀렸어. 이응에 갑은 을에게 정한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X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매수자금 안 준다고 뭐요? 명의신탁자가 유치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요번에 봐봐요. 봐보세요. if 이 사람이 아기일 때는 내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했죠. 요 사람이 요 사람하고 계약하면서 얘기해버렸죠. 입이 근지로 얘기해버렸잖아. 그럼 이거는 알았죠. 알았다면 이 명의신탁 약정은 뭐로 가고? 무효고 소유권은 일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자 거기에 이응에 지읒 만약 병이 매도인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X 토지는 누구에게? 병에게. 이 경우에 을 명의로 이전 등기는 무효이므로 을은 X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왜? 병에게 돌아가. 병에게. 이 경우에 병은 뭐요?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뭐요? 있다. 봐봐. 여기 소유권 여기 돌아가잖아. 잠깐 찾아봐. 소유권 여기 돌아가니까 이 사람에게 말소 청구나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람에게 뭐요? 매매 대금 돌려달라 하는 거야. 다시 이 매매가 무효가 됐잖아. 이 매매가 뭐가 됐다고? 무효가 됐으니까 요 사람에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청구하고 이 사람에게 대금 반환 청구해서 계약이 업등기 돼보는 거야. 또다시 넘기시고. 그래서 이응 틀렸고 넘기시고. 제3자는 똑같아. 제3자는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정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 뭐라고? 하고요. 피읍의 을명의 등기가 원인 없이 제3자 정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갑이 나설 수는 없죠. 갑이 나설 수는 없어. 갑은 정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틀렸다. 답은 4번. 98번요. 문제만 읽어보시고. 그게 억수로 미안하지만요. 제일 뒤에 앉았는 분 그 사무실에 가서 이게 칠판 딱 지우개 좀 복 받을 깁니다. 여기 경매 줄까 봐. 뭐? 경매. 그러면 요 그림하고 똑같은데 잠깐만 쳐다봐.
경매. 즉 경매가 나왔는데 잠시만입니다. 경매가 나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고 싶은데 저 그림 봐봐. 이거 똑같은데 다만 경매야. 갑이 낙찰받고 싶은데 자기가 직접 나서기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을에게 뭘 주고? 자금을 주고 네가 네 명의로 낙찰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다시 병의 부동산이 경매 나왔는데 실제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은 갑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전면에 안 나서고 을에게 자금을 주고요. 을이 자기가 마치 낙찰자인 것처럼 낙찰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거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요거는 매매지만요. 요거는 뭐예요? 경매니까 비록 요 사람이 알았더라도 즉 이 사람이 알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만 해버리죠. 우리가 봐 경매는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거 법원에. 그러니까 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낙찰받는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말한다? 한다. 그게 다른 점이죠. 자 문제 다시 봐봐.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 소유의 X 건물을 취득하려는 갑은 친구에게 매수 자금 주고는요. 그게 2020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서 매각되고 완납하고 나서 을 명의로 X 건물에 이전 등기를 마쳤죠. 틀린 거 1번. 갑과 을 간의 관계는 뭐라고? 계약명의 신탁이죠. 계약명의 신탁. 2번. 갑은 을에 대해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잠깐 쳐다봐. 소유권은 여기 있어요. 소유권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 보고 소유권 넘기라 할 수 없어. 여기 봐봐요. 이 소유권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없죠. 다만 뭐는 달라 한다? 부당이득 달라 할 수 있죠. 3번에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X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와요. 문제가 2020년이었죠. 그러면 실명법 시행 이후죠. 그럼 뭐요? 적어봐. 뭐라고? 매수 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뭐라고? 매수 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돌려달라고는 안 되고 뭐라고? 매수 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4번에 이거 주의하시고 병이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이 있는 걸 알았더라도 경매는 알았더라도 을은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 뭐라고? 하고요. 알았더라 해요. 혹시 확인하실 분 적어봐. 267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번 267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3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 매도하는 계약 체결했죠. 계약 자체는 뭐다고? 유효. 즉 들어봐. 요거 기억나요? 명의신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는 뭐다고? 유효. 계약 자체는 뭐다고? 유효. 답은 3번. 99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을소유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신의 친구 병과 X 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고 2021년도에 병은 을과 X 부동산 매매를 체결하고 갑의 자금으로 줄 거 봐봐. 갑의 자금으로. 그럼 이게 버뜩 무슨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야. 자금으로 대금을 지기 위해서 병명의로 등기제를 마쳤죠. 틀린 것인데 옆에다 그림을 이렇게 적어. 이렇게 을 요렇게 하고 병. 요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을과 병이 바뀌었어 위치가.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 병이 뭐요? 명의 수탁자, 갑이 명의 신탁으로서 자금을 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는. 그리고 내용은 이거하고 똑같아. 자, 그럼 요것도 바꿔볼까? 이렇게 을이 되고 뭐요? 병이 되는 거야. 자, 1번. 갑과 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죠. 여기 봐봐. 이 사람이 알았죠. 그럼 소유권 여기 있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알았다면 병은 X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거기 적어봐. 뭐요? 을이 소유권 취득해. 뭐라고? 을에게 소유권이 있어.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 을에게. 그 다음에 그게 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명의신탁자 사실 일단은 몰랐다면 병이 체결 몰랐다면 체크하시고 몰랐다면
나중에 그걸 알게 되었더라도 병은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 2번처럼 알았다면 누가 을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처럼 몰랐다면 누가 병이. 4번에 병이 X부동산 취득 소유권 취득했을 때 가본병에게 제공하는 X보다는 뭐라고? 매수자금 상당히는 부당으로 청할 수 있죠. 봐봐.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으면 가본병에게 소유권 넘겨달라고는 안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한데 매수자금이야, 매수자금. 5번. X부동산에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이외에 적법한 원인으로 갑앞에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마쳤다 해도 그 소유권이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요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전 등기 해줘버렸죠. 이전 등기 해줘버렸죠. 그러면 그 등기 자체는 뭐다고? 유효. 답은 5번. 이렇게 끝났네요. 끝났으니까 집에 가면 좋을 텐데. 자, 이제 2로 갑니다. 민법 총칙하고 계약법이죠. 보면 여러분들이 펄펄 날 거니까요. 자, 봅니다. 1번.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에 위반하거나 반살서범에 대해서 무효인 경우 줄 거 봐. 뭐 찾으란 말이야? 무효인 경우를 찾으래. 무효인 경우를 찾으래. 효력 규정에 위반하거나 살처에 반해서. 기억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해서 관계 전원에 중간 생략 등기했죠. 유효, 무효. 일일이 유효, 무효로 다 적으려 하지 마세요. 제가 무효 나중에 답에 무효 찍으면 나머지는 유효하다 그러잖아. 일일이 유효, 무효를 찍지 말. 자, 이거는 유효고. 니은 요런 거 주의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해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 했잖아요.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이야, 단속 규정 위반이야? 예? 단속 규정 위반이야. 그러면 유효, 무효? 유효. 거래는 유효야. 단속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그럼 유효야, 유효. 다만 중개사법상 처벌은 받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를 초과, 중개부 초과하는 것만이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 효력 규정이야. 뭐라고? 효력 규정 위반. 이거는 무효야. 그래서 그러면 전부 무효야, 초과 부분만 무효야. 초과 부분 무효죠. 요거 혹시 확인하실 분은 적어봐. 확인하실 분은 8페이지 상단에 판례 1번. 8페이지 상단에 판례 1번. 그래서 다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만 계약 자체는 유효인데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것은요, 이거는 효력 규정 위반에서 무효가 돼요. 변호사가 민사소송 주의하시고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받기는 약정은 유효, 무효? 유효.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계약자로 체결한 생명保이거는 생각해봐요. 유효일까, 무효일까? 무효죠. 그 사람 동의도 없이 그냥 생명보험 들었잖아. 비읍.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이것도 무효. 무화금을 임대해서 유효, 무효? 어? 유효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했죠. 유효, 무효? 계약 자체는 유효죠. 뭐 세금은요, 세무사 아저씨들이 알아서 한다 했죠. 그 다음에 똑같아. 지으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정 기간 유보했죠. 야, 등기는 2달 뒤에 해주기로 합시다, 하기로 합시다 하는 약정 유효, 무효? 유효.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 치으세. 불가항력이란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에 보시면 약정량. 예를 들면 봐봐. 뭐 태풍 전야라서 그런지 오늘은 고요하자. 뭐 내일 모레 태풍이 올지 모르잖아. 그럼 예를 들면 둘이서 계약할 때 태풍 불었을 때 매수인 네가 다 책임지라. 이런 약정 유효, 무효? 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앞으로 태풍이 불거나 번개가 치거나 했을 때 전부 네가 책임져라. 이런 약정 유효, 무효? 에? 와, 내기에는 효자만 들리노.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요, 이제 요거 뭐 오해하겠지만 임의 규정이잖아.
위험 부담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임의. 그럼 원래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돼 있죠. 당사자 약정으로 임하여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됐죠? 불가항력이라는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약정도 유효. 키역은 어떻게 생각해? 키역은 어떻게 유효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내가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근데 둘이서 계약하면서 내가 판결은 받았지만 강제 집행 안 할란다. 이런 계약 유효, 무효? 유효. 내가 할지 말지는 내 자유잖아. 이건 뭐라고? 유효. 그래서 틀린 건 디귿, 미음, 피읍이에요. 혹시 답이 2번에요. 니은이 들어가 있어, 없어? 그 밑에 2번에 니은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으면 지우세요. 자, 밑에 답은 2번 해놓고 니은을 지우시라고. 3번이 답이에요? 아, 그럼 내게 잘못된 3번이 뭐라고 돼 있어, 그러면? 디귿, 미음, 비읍 돼 있어? 네, 그럼 3번으로 하세요. 이렇게 고쳐놓고 내 걸 안 고쳤어. 자, 그럼 어떤 3번이 미안합니다. 3번. 디귿, 하여튼 디귿, 미음, 비읍이야. 디귿, 미음, 비읍. 자, 2번 이게 전형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는 거야. 반사회질서 법률에게 103조에 해당해서 무효가 아닌 경우, 이번에 무효가 아닌 경우 찾으래. 기억. 기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효일까 아닐까?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이잖아. 표시돼 알려졌잖아. 이건 무효죠? 네, 무효. 니은은요? 유효죠. 그러니까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 무효가 아니죠. 이거는 무효가 아니에요. 이거 확인하실 분은 저거 9페이지 판례 2번. 9페이지 판례 2번. 9페이지 판례 2번. 그 다음에 디귿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하기를 뭐라 그래? 허위 표시. 이게 생각보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 가장행위요. 이거는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다 아니다? 아니. 이게 허위 표시는 무효는 무효인데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는 뭐라고? 아니단 말이에요. 사회질서에 반한 행위는 아니야. 그래서 103조에 해당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리을은요. 자,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해서 내연역에 한 증여는 불륜관계 유지 목적이야, 단절 목적이야? 에? 유지 목적이야. 이건 불륜관계 뭐라고? 유지 목적이니까. 불륜관계 유지 목적이니까 유효다 무효다? 무효. 뭐라고? 무효. 무효야 무효. 이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는 약정은 유효 무효? 무효.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 대가로 금전 지급하기로 했다. 무효죠.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의 허위진술, 허위진술하고 대가받다 당연히 무효죠. 소송에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자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잖아. 무효죠. 자, 지읒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무효가 무효가 아닐까? 예? 봐봐요. 봐봐. 이런 거잖아. 부동산 매매할 때는 이 사람이 매매 계약할 때는 몰랐어. 나중에 이제 이행기에 가서 이 물건이 이 사람이 범죄 행위로 취득됐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하는 것은 사실 반해 바라지 않아. 반하지 않지. 이행을 청구한 거잖아. 이행 청구자.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후에 나중에 목적물이 범죄행위를 취득을 알게 됐더라도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사실상 반한 행위 아니에요? 아니다. 적어봐봐. 11페이지 상단에 양갈로 10번 11페이지 상단에 양갈로 10번 지읒의 영업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 경업금지 계약 유효 무효? 예? 무효.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 계약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으로 보통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겠죠. 피읍 히읗 묶으시고 피읍 히읗 묶으시고 수증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명에 뭘 했다고?
적극 가담의 서책이라는 정력이야.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병에 뭘 했다고? 적극 가담을 이뤄줬죠. 그러면 다 무효가 되죠. 자, 무효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그래서 니은 디귿 세 개만 무효가 아닌 건 나머지는 좀 무효다. 그 다음에 03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제1매수인이죠. X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네? 이 사람에게 그 최소한 중도금 줘야 되죠. 중도금 이상 줬는데도 불구하고 잽싸게 또 팔아먹었잖아. 제2매매했죠. 요 사람 뭐라 부르고? 제2매수인이라 보죠. 요걸 뭐라 그래? 부동산에 뭐라고?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다 무효다? 부동산은 이중매 원칙 유효 무효? 유효. 누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물으면 뭐요? 먼저 등기. if 이렇게 등기 넘겨주면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수 없죠. 이행불능이죠. 그러면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일단 봐봐. 03벌에 갑이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한 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해 줬죠. 틀린 거 1번 기억. 특별한 사정. 아까 문제가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고 돼 있죠. 그러면 기억.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은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니은 한번 읽어봐요. 사기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여기 봐봐. 자, 봐봐요. 사기가 되려면 요 사람이 요 사람을 속여서 사게 만들어야 사기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사기쳐야 사기지. 이중매매가 사기가 되는 것은 뭐?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기를 취소할 수 없어요. 없다. 확인하실 분은 저거 11페이지 테마 2번. 11페이지 테마 2번. 자, 디귿은 어떻게 생각해? 맞아 틀려? 디귿 맞아 틀려? 어? 맞잖아. 와요. 위에 문제 봐봐. 문제.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잖아. 중도금 받았어. 그러면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중도금 받았다. 그게 포인트야. 중도금 받았으니까 계약금 뭐요? 거기 배액상으로 해지할 수 없어요. 리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을은 최고 없이도 갑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됐죠? 자, 문제는 봐봐. 그런데 if 요 사람이 뭐요? 적극 가담했잖아. 적극 가담 시는 사회 질서에 반해서 뭐로 간다고? 무효로 가죠. 자, 그럼 봐봐요. 저거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잖아. 사회 질서에 반해서 무효죠.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직접 말소 안 되는 거 아시죠? 질서 말소 안 되고 어째 된다? 이 사람을 대위해서 말소 정해서. 이 사람 뭐이고? 대위에서 말소 정했고 말소하면 이렇게 되돌아오겠죠. 그 다음요. 요 사람이 요 사람에게 직접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요 매매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없고 요 사람은 요 사람에게 직접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미음요. 동그라미 2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명에 뭘 했다고? 적극 가담했다면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는 뭐에 반해서 반사율시 범위에서 무효가 되죠. 이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직접은 안 되고 이 경우에 을은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비읍, 시읍 묶으면 비읍, 시읍 묶으시고 그래서 직접은 안 되고요. 뭐 한다고?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넘기시고. 2페이지. 이 경우에 을은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인하실 분은 저거 12페이지 테마 11번. 12페이지 테마 11. 12페이지 테마 11.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뭐? 있다. 이번엔 잠깐 봐요. 요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이 사람이 잽싸게 넘겼는데 이 사람이 선이라면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만 한다. 소유권 권리를 취득한다만 한다. 한마디만 해줘. 한다만 한다. 뭐 한다. 와요. 절대적 무효죠. 지금 사유질체에 반한 절대적 무효잖아. 절대적 무효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 무효. 자, 치읓. 이 경우에 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해서 이전 등기받은 정이 선이라면 갑과 병의 매매 계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왜요? 저거 뭐예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번에 잠깐 찾아보실래요? 병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했는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지만 본인은 몰랐어. 대리인이 적극 가담 본인은 몰랐죠? 그러면 유효다. 그래도 무효다. 네, 그죠? 키읔.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갑의 병에 뭘 했다고? 적극 가담해서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본인 병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 법률 반사실 범위가 되지 않는다? 된다. 11페이지 테마 6번. 그 다음에 이 무효인 매매 계약을요,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적극 가담했을 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도 없죠. 그래서 티귿. 이 경우에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요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봐요. 갑이 병에게 매매했는데 요 사람이 적극 가담해서 임대를 하거나 매매한 게 아니고 요번엔 요 사람이 매매했는데 요 사람이 적극 가담해서 증여를 하거나 또는 저당 설정하거나 이러면 유효다. 이래도 무효다. 이래도 무조건 무효야. 그러니까 자 다시 이중 매매 법리가 매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임대차든 증여든 저당이든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피읍 부동산 이중 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뭐라고? 있다. 답은 2번이에요. 답은 2번.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폭리. 다시 불공정한 뭘 한다고? 폭리행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죠. 갑이 뭐요? 사고 쳐서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이 필요한 상태야.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죠. 시골에 살고 있는 노모에게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 명의로 된 시가 1억짜리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해서 이 노모가 어무이가요. 아들 대리해서 아들 땅을 판다 그거죠. 그래서 요 상대방에게 매매를 하는데 요쪽에서는 이 사람은 당장 합의금 마련되지 않으면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니까 대단히 뭐하고 궁박. 이 노모는 외아들 구속될까봐 해동지동 경솔할 수 있고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분이죠.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다 무경험. 이쪽은 피해자야 피해자. 이쪽을 폭리자로 놓을게. 폭리자. 요쪽은 뭐 해야 돼? 요 사람의 요런 사정을 알고요. 때는 이때다라는 폭리행위 차고자 하는 악이 뭐가 있어야 돼?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되죠. 때는 요때다. 요 뭐요? 짭짤한 재물처럼 폭리의 악의를 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을 3천만 원에 매매했죠. 그럼 이게 불공정한 법리라 성립할 수 있죠. 만일에 요게 성립했다면요. 요건 뭐요? 요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죠. 요를 놓고 시작할게.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을 다른 말로 뭐란다고? 폭리행위. 뭐라고? 폭리행위. 기억. 불공정한 법률행위 행위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반사유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고려해서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로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라고? 법률행위 당시 체크하시고 법률행위 당시. 다른 말로 바꾸면 계약 당시.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 자, 리을의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에 적용돼야 안 돼요? 예? 무상계약에는 적용돼야 안 돼? 안 되죠. 여기 봐봐. 갑이 을에게 어떤 부동산을 증여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주기만 하고 이 사람은 받기만 하죠. 이건 불공정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미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잖아요, 그죠? 맞으니까 이게 틀렸어. 단독 행위에도 불구속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단독 행위 밑에다가 뭐가 적혀봐? 채권 포기 행위 적고요. 채권 포기 이렇게 걸어놓고 14페이지 상단에 판례 4번 14페이지 상단에 판례 4번 적어놓고 잠깐 기억을 되살려봐. 자, 사업하던 남편이 부종수표 단속으로 구속됐잖아. 그래서 가정살림만 하는 아내가 남편을 구속해서 빼내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니다가 남편 거래회사에서 가니까 당신 남편 구속에 면하려면 부종수표 해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남편이 우리 회사에 갖고 있는 외상대금 채권을 포기하라고 강요를 했잖아. 그래서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 회사의 외상대금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남편의 인감도장 갖고 와서 채권 포기한 행위잖아. 기억나요? 설명했거든요. 여기 가면 있어요. 요것도 불공정한 법률이 이다. 결론,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에서도 불공정성과 발생 뭐라고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계약 단독이죠. 합동 행위에서도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합동 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없다. 있다는 거야. 그걸 한번 설명할 때 한번 설명부터 들어봐. 설명. 어떤 바닷가에 어촌 마을이 있는데 그 어촌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절반은 어업에 종사하고 절반은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거기에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제 수용이 되거나 하여튼 어업을 못 하게 됐어. 어업에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단가 들어선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업에 종사할 수 없어서 보상금이 나왔어. 그럼 보상금을 어떻게 갈라야 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업을 할 수 없음으로써 입은 손해에 따라 비례해서 받아갈 거 아니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똑같이 나눠갖고 갚았다고. 그러니까 업에 종사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이 가구당 얼마 똑같이 나눠갖버려. 이건 불공정한 행위 이다. 그러니까 결론. 그게 어촌계 총회 결의와 같은 합동행위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비읍 봐봐. 비읍.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와 비행사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기라는 그거만 칠게. 어촌계 총회 결의 합동행위. 어촌계 총회 합동행위에는 어업권 행사자의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벌해서 무효죠. 그러면 어촌계 총회 결의와 같은 합동행위에서도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고 어촌계 총회 결의와 같은 합동 행위에서도 불공정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옷의 경매에는 발생해 안 해? 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이응의 성립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죠. 하나만 갖추면 되고 궁박은 경제적 원인은 물론이고 정신적, 심리적 원인인 것이 포함되죠. 자, 치긋 한번 읽어봐. 맞아, 틀려? 바뀌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지 어느 특정의 경험을 의미한 게 아니죠. 틀려서 꼭 확인하세요. 1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띄고 14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띄고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왔어. 봐봐. 일부러 내가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게 본인이고 그럼 노모가 대리인이잖아. 자, 궁박이업으로는 누구 기준? 본인. 나머지 경설 무기업은 누구 기준? 대리인.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챙기세요. 키읔.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를 했다면 궁박 상태는 본인 기준,
그 다음 뭐요? 경솔 묵으면 대리인기죠. 다시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 묵으면 뭐요? 대리인. 티귿은 한번 읽어봐요. 자, 맞아 틀려? 에? 미안하지만 틀렸어. 왜 틀렸을까? 아니, 당사자라는 말 틀렸잖아. 여기 잠깐 쳐다봐. 매매가 무효일 때 뭐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사자를 뭐라고? 피해자로 바꿔야지. 와,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폭리자는. 그 당사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적어봐봐. 1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1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그러고 잠깐만 쳐다봐. 15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자,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요거는 요 사람은 피해자는 뭐요? 피해자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죠. 돌려받는 거고 폭리자는 불법원인 급 행위니까 돌려받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고 폭리자는 돌려받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뭐라 그랬어? 이 피해자는 돌려받고 폭리자는 못 돌려받으니까 결론이 꽃이다 했죠. 기억나요? 피읍에 그래서 티귿 틀렸어.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은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다면 뭐 부재소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합의, 유효, 무효, 무효.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없다. 와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없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거 여기 잠깐 쳐다봐. 이거 보세요. 당사자가 1억짜리를 3천만 원에 매매하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6천이나 7천으로 매매했을 거라고 인정되면 그 6, 7천 매매로 넘겨줄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뒤에 또 나오지만 꼭 좀 주의하세요. 가번에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 행위의 전환의 법리는 적용될 수 뭐라고? 있다. 있어요. 일단 답은 뭐요? 1번이고 5번까지 빨리 할게요. 여기 봐봐요. 갑과 을이요. 갑과 을이 X 토지 매매를 했죠. 머릿속에 10번지 그려. 10번지. 갑도 X 토지 팔았고 을도 X 토지 샀는데 완전한 합의가 있어.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각을 일으켜서 계약 작성에서 매매 목적을 Y 토지라고 잘못 표시했잖아. 이걸 뭐라 그래? O 표시. 그죠? 그러면 계약은 합의한 대로 X 토지 체결됐다. 표시된 대로 Y 토지다. X 토지, X 토지, X 토지 계약 체결했죠. 그 Y 토지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니까 Y 토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Y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갑니다. 05번에 틀린 건데,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가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는데 계약서상 Y 토지로 표시했죠. 매매계는 어디에 체결했다? X 토지, X 토지. 만일 Y 토지에 관해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없이 경도했기 때문에 뭐? 무효.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Y 토지를 전득한 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X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삼았는데 계약성에 Y 토지로 표시하면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말라고. 봐봐요. 일단 옆에 적어봐봐. 16페이지 테마 양갈로 3번. 16페이지 테마 양갈로 3번이라고 적고요. 잠깐만 쳐다봐. 자, 요 X 토지에는 완전한 합의가 있죠. 완전한 합의가 있으니까 착오 없죠. Y 토지는 계약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말라고 않고요. 5표시 5번의 5표시 무효의 원칙은요. 법률에 있어 무슨 해석이라고? 자연적. 무슨 해석이라고? 자연적의 표의접정 자연적 해석이에요. 답은 뭐라고? 4번. 자, 요 정도 보시고 조금 쉬었다 이거 갈게요.